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답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자이스토리 고3 수학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5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함수 fx가 2의 x제곱 요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거의 그래프와 gx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 마이너스 a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요 점을요, 여기가 a예요. 그림에서 이게 a 값이 음수가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a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럴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이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했습니다. 자, 여기 a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시려면요, 마이너스 1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이 나오는데요. 2분의 1 이렇게 써볼게요. 2분의 1 나오고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여기 1 나오겠죠. 1. gx 값이 크잖아요. gx 값이 이렇게 더 크죠. 직선 값이 더 커야 돼요. 그림에서 볼 때 여기 마이너스 1 요쯤인데,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gx 값이 커야 돼요.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값과 요 값이 있는데 요 값이 1 나오고요. 여기는 2분의 1 작게끔. 그래서 이 대소를 보고서 마이너스 1이 a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볼 줄 아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0하고 a 사이에 있다면요. 이렇게 사이에 있다면은 이 여기가 그러니까 f 값이 더 크게 나와야 돼요.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네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틀리네요. 틀렸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t가 0보다 크면 f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t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은 ft 빼기 gt 이게 더 크다. 자, 요거는 이제 의미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요 의미를 좀 볼게요. 요 의미요. 예를 들어서 두 함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게 f 함수고요. 만약에 이렇게 g 함수가 있다고 볼게요. 이게 x축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값을 대입을 했어요. t를 대입을 했을 때 ft 값은요. 자, 요 점의 y좌표입니다. 만약에 ft는 요 점의 y좌표. 그러니까 요 길이가 되겠죠. 이만큼 길이가 돼. 이게 ft가 되고요. gt는요. g함수의 t를 대입한 거. 자, 요 점의 y좌표. 그래서 요 길이가 됩니다. 요 길이. 그래서 그걸 빼주면 자, 두 개를 뺐죠. 빼면은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이쪽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요 길이가 구해지는 거예요. 요 길이. 그래서 요 길이가 뭐냐면요. 요 길이가 이 두 길이의 차이죠. 차. 그래서 요것이 의미하는 게 차를 구하는 거예요. 차. 그리고 절대값 붙였잖아요. 누가 더 큰지 모를 때는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차가 되는 겁니다. 두 값의 차. 그래서 만약에 뭐 a 빼기 b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거에 절대값을 붙이면 뭐다? 두 값의 차를 구하는 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요거는 t를 집어넣었을 때의 차고요. 이 값을 보면 둘 다 마이너스 t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그래서 마이너스 t를 대입했을 때의 두 함수값의 차예요. 그럼 t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거죠.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t 이쪽 2사분면과 3사분면에 예를 들어 t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두 점 사이의 차니까 이렇게 거리. 그리고 반대편에 이쪽에 t를 자 여기가 마이너스 t죠. 마이너스 t고요. t를 대입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연장시켜 보면 만약에 요 점과 요 점이 있겠죠. 요 두 점 사이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차이는요. 그림 보면 바로 나와요. 그림 보면 여기서 비교해도 당연히 이쪽이 크죠. 보면 이쪽에서 오른쪽 양수 부분 1사분면하고 4사분면 이쪽 부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벌써부터 여기 0 집어넣으면 여기 값이 2인데 2보다 큰 값이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계속 커지고요. 이 지수는요.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그래요. 엄청 커지는 거예요. 직선은 1차식. 이거 똑바로 가지만 이게 커지기 때문에 계속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점점 더 커져요. 근데 이쪽 부분을 보면은 이 차이를 보면은 이 지수 부분은 거의 0으로 가까이 가요.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냥 이 1차함수
이 1차 함수, 요 크기만큼 거의, 요거는 이제 거의 0으로 가기 때문에 1차 함수 크기만큼의 차이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이 훨씬 더 커요. 그림 보고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림 보고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함수 y는 자 f 역함수죠. f 역함수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역함수 그래프 특징을 아셔야 돼요.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요. y는 x 대칭이에요. 이 식에서 좀 지우고 볼게요. 이 식에서 보시면 좀 지울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역함수, 요 f의 역함수를 그려볼게요. 이 f의 역함수는요. y는 x 대칭. 그래서 요거 y는 제가 이렇게 x를 좀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자, 요 그래프를 요 선의 대칭해서 그리는 겁니다. 자, 선대칭하는 거죠. 선대칭하는 거. 선대칭 특징 볼게요. 선대칭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점이 있을 때, 자, 요 점을, 자,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점을 요것과 반대편인데 뭐냐면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이게 수직이 돼야 돼요. 수직이 되면서 거리가 같은 위치에 있는 요 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대칭 하는 방법 아셔야 돼요. 이거 학생들한테 그려보라고 하면요. 잘 못 그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잘 못 그려요. 이거 원리를 잘 몰라요. 선대칭을 시키면 한 점, 자, 점을 이 선에 대해서 자, 거리 같고 방향 반대예요. 그래서 연결시켰을 때 수직이 돼야 돼요. 수직이면서 거리 같은 반대 방향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 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이 보통 있죠. 이런 것들. Y축 절편, Y절편 이런 것들 먼저 그리면 좋겠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는 중요한 점 몇 개만 찍은 다음에 대충 그리시면 되죠. 감각이 좋아지면. 요 점이 여기로 갑니다. 요 점 볼까요? 요 점이 요거 대칭해서 여기로 가겠죠? 이렇게. 요 점 하나 해볼게요. 요 점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돼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대칭하는 거 그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요게 y는 f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 역함수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gx가 이거죠. gx 만나는 점이 요 점이 돼요. 요 점 좌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 점이 아까 제가 말했죠. 요 점, 이게 직선 자체가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여기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이 y는 x하고도 벌써 수직이죠. 수직이기 때문에 요 점을 대칭하면 그대로 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요 점에 원점 대칭한 요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대칭하면 원점 대칭하면 xy 부호가 바뀌게 되니까 마이너스 a, a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됩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n이 그죠? y는 n이 두 곡선 y는 2의 x제곱, y는 2의 x-1. 자, 요거하고 요 그래프 특징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림에도 있죠? 그림에도 있는데 식을 보고 밑이 2로 같죠? 우리 밑이 똑같으면 뭐다? 평행이 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습니다. 똑같고 여기가 x고 여기 x 빼기 1. 요것들을 보면은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얘를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예요. 1만큼 평행 이동. 요 그래프를 1만큼 평행 이동한 게 요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것과 만나는 점, 이 선이 만나는 점을 AN, BN이라고 하고요. 또 BN을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곡선 이거와 만나는 점이 CN. 이렇게 쭉 오면 여기서 만나는 거 CN. 이 그림 보시면 돼요. 그냥 그림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보통 보실 때는 그림이 있는 거는 그림 위주로 보시면서 이렇게 여기서 말한 조건들이 그림에 표현이 안 돼 있으면 그것만 추가시키면 돼요. 그런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 그림 보고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그림에서 이제 문제 푸시면 되는데 볼게요. n이 3일 때 그랬습니다. 3일 때 ANCN의 기울기 3일 때니까 요 값이 3이고요. 요 값이 3일 때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기울기. 자, 기울기는 뭔가요? 자, 기울기 정의. 기울기 정의는 자, 델타 x, 이게 x 증가량이라는 뜻이에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됩니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림에서는요. 여기 x 증가량이죠. 요거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찾아볼게요. 지금 이게 3이잖아요. 3. 그리고 요 점이 아까 뭐냐면 평행 이동한 거라고 했죠?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이 가로 길이는 항상 1이 돼요. 1. 그럼 bn의 x좌표 구한 다음에 이거 이용해서 요 cn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구해볼게요. 지금 y 값이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요. 요 그래프에서요. 요 그래프에서 y의 3을 제가 대입을 할게요. 이렇게 쓸까요? 2의 x-1 제곱한 게 요 값이 3 이렇게 됩니다.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로그로 바꿀게요. 로그 바꾸는 방법은 밑이 1로 이동하면서 로그 모양으로 바뀝니다. 좌변은 x 빼기 1은 로그 2의 3. 밑으로 간다 그랬죠? 지수의 밑이 로그의 밑으로 간다. 이렇게 되고 x값은 1이 넘어가면 돼요. 1 플러스 로그 2의 3 이렇게 되고요. 요 x좌표 구했죠? x좌표를 이제 요 함수에 대입하면 요 c의 요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면. 근데 대입하기 전에 이거 좀 합쳐야 되겠네요. 합칠게요. 이거 암선 좀 해볼게요. 1은 로그 2의 2예요. 로그 2의 2, 로그 2의 2와 로그 2의 3을 더하면 로그 2의 6이 되겠죠. 2와 3이 곱해져서. 로그 2의 6. 이 값이 로그 2의 6입니다. 로그 2의 6을 요 x좌표에 대입을 해요. 여기가 y좌표가 2의 로그 2의 6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좀 간단히 해볼게요. 자, 로그 성질 또 이용합니다. 얘와 얘를 바꾸면 되겠죠? 이것과 이것을 자리 바꿈. 이렇게. 그러면, 자, 6에,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그냥 6이 되겠죠. 6. 자, 6이 되니까 y좌표가 6. 그럼 요 길이가 얼마 되냐면요. 여기가 6에서 3을 뺀 3이 되겠네요. 3. x 증가량 1, y 증가량 3. 그래서 길기는 3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두 곡선 y는 4의 x제곱이고요. 이런 y는 2의 x제곱. 자, 밑이 다르죠? 자, 밑이 다르면 이건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y축의 점 P가 있다. 0,a 요 점입니다. 요 점. 자, 점 P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죠. 자, 요 점 지나고 이렇게 평행 이동했을 때 만나는 지점. 요거와 요거를 a, b라고 하고요. 또 점 B를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4x제곱과 만나는 점을 C라 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그은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걷을 때 만나는 점 C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2x제곱과 만나는 점 D 이렇게 또 평행하게 축과 평행하게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자, 그림에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그림 보시고 풀면 되고요. 이때 자, A가 2일 때 직선 AD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 좌표가 2예요. AD의 기울기 구하려면 A점하고 D점의 좌표를 알면 되니까 하나씩 다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A점의 X좌표 구해볼게요. 여기 X좌표. 자, A는 요 함수죠. 요 4의 X제곱. 여기 Y 값이 2일 때 이거. X는 얼마냐면요. 자, 암산 좀 해볼게요. 로그로 바꾸면 돼요. 4가 1로 가면서 로그 4의 2가 됩니다. 로그 4의 2가 돼요. 2는요, 요 4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라 2가 앞으로 가면은 2분의 1에 로그 2의 2, 로그 2의 1은 2는 1이니까 요 값이 그냥 2분의 1 됩니다. x좌표가 2분의 1. 자, 또는 요게 지금 어차피 2고 4가 2의 제곱이죠. 2의 2x 이렇게 보면요. 2x하고 1이라고 같으니까 x값이 2분의 1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더 편하겠네요. 굳이 안 바꾸고. 자, 그 다음에 B의 x좌표를 보겠습니다. B는 요식이에요. 이거 2 나오려면 그냥 x가 1이면 되겠죠? 이 좌표는 1 되겠네요. 1을 또 대입을 해요. 여기다가 C좌표 구할 때. 여기 x에 1 대입하면 4에 1 제곱하면 4 되겠죠? 요 값이 4가 되고요. 또 요 D 구해볼게요. D의 y좌표가 이게 4가 되는 거. 4는 2의 x니까요. 4가 2의 제곱이죠? x값이 2면 되겠네요. 이렇게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자, 기울기 구할 때 학생분들이 보면은 그림이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좌표로다가 이 점 좌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어요. 2분의 1,2고 요 점 좌표가 2,4 이렇게 해놓고 기울기니까 여기서 이거 빼요. 이렇게 2-2분의 1분의 4 빼기 2 자, 이렇게 푸시는 분이 있어요. 자, 있는데 이렇게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림이 버젓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한 작업을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이 그림에서 바로 기울기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점 A랑 D가 있죠. 요게 X 증가량이에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암산이 됩니다.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X 증가량 이렇게 볼게요. X 증가량은 요 2에서 2분의 1 빼면 되겠죠. 빼면 2분의 3이 돼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2분의 3분의 자, Y 증가량 볼게요. 요 Y 증가량. Y 증가량이 자, 2부터 4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만큼 증가했죠. 2 이렇게. 자, 이거 크게 요 기준으로 분자분모에 20 곱할게요. 2 곱하면 여기 3 되고 여기는 4. 그래서 답이 3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4.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분의 4요. 그래서 그림에 있는 경우는 그림에서 기울기를 보시길 바래요. 이렇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림이 있는 경우는 바로 그림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x가 4보다 작은 두 함수 f, g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x1, y1, x2, y2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x2가 더 크다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전에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그래프 보고 다 문자인데 그래프 보고 이제 판단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데, 자, 일단은 지수를 그렸어요. y는 2의 x승 그래프를 그렸고요. 자, 0,1 지나갑니다. 그리고 y는 x제곱이죠. y는 x제곱이면 원점, 폭지점이 0,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나와요. 마이너스 1 대 1, 이 정도. 한 칸 갈 때 한 칸 가는 거예요. 이차함계수가 1이면요.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차함수를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보이는 게, 여기하고 나오고요. 이게 더 가면은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가면은, 요거는 2차 함수는 지수잖아요? 지수가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또 만나게 돼 있어요, 두 개. 교점이 그래프는 3개가 생깁니다, 3개. 근데 4보다 작다고 했죠? 4 대입해 보시면은, 2의 4제곱도 16이 나오고요. 이것도 4의 제곱 16이 나와서, 요 뒤에 그 다음 교점이 여기가 4일 때가 교점이 또 생기는 거예요.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요 교점 2개,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가 x1, y1 이렇게 x1, y1 좌표가 되고요. 요 점이 x2, y2가 됩니다. 이 교점 좌표는요, 이 지수하고 다항식 있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서로 다른 종류의 우리가 식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못 풉니다. 못 풀어요. 그림 그래서 교점이 몇 개냐 이런 거는 구할 수 있지만은 정확한 x값이 얼마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표현을 못 합니다. 존재하는 건 알지만 구할 수는 없는 정확한 값을. 그래서 이거 대충 이제 보통 문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우연히 좀 찍어서 나오는 경우 그런 것들은 또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거 얼마냐 그러면은 숫자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대입을 해보면은 2 집어넣으면은 2의 제곱 4 이것도 2의 제곱 4 그래서 2일 때 교점이니까 이게 2인 거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내면 좋고 못 알아내더라도 그림의 그래프 개형 보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라고 대충만 아셔도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볼게요. x1 더하기 x2가 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자, x1은 음수고요. x2가 양수인데 그림 보세요. 여기 떨어진 거리. 그래프를 그려보면 떨어진 거, 이거 대칭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보다는 오른쪽에서 교점이 생길 거기 때문에 x2가 더 크겠죠, 절대값이. 그래서 합은 양수가 됩니다. 자,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림 보고 푸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x1, y1 곱과 x2, y2 곱. x1, 자, x1은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자, 부호가 음수 되겠죠? y1은 요 길이, 여기서 보면 요 길이, 여기서 요 길이가 되겠죠. 자, 요 길이의 곱이고요.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 되겠죠? 음수 양수네요. 음수 양수니까 곱하면 음수 되겠네요. 음수 되고요. 자, x2, y2요. x2는 여기서 요쪽 길이에요. 요 길이가 x2가 되는 겁니다. y2는 요 길이가 돼요. 요렇게 길이. 둘 다 양수니까 곱하면 양수 되겠죠? 두 개를 곱하면은 이쪽 길이가 훨씬 더 크죠? 딱 봐도.
그림에서. 그래서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더하면은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건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 볼게요. 자, 이거는 x1과 y2의 곱의 절대값이죠. 크기만 보면 돼요. x1과 y2. 자, x1이 여기에요. x1 요 길이고 y2가 이쪽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이만큼 길이. 그 다음에 x2, y1은요. x2가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고 y1은 요 길이가 돼요. 두 개 곱한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자, 이거는 여기서 그림에서는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요 두 개 비교, 이건 작은 거랑 큰 거, 여기 길이가 요거 x1이 더 커요. 큰 거랑 큰 거, 보이네요. 아까, 자, x1하고 y1하고 그림에서 보면요. 요 x1이 더 길죠, y1보다. 그쵸? 그림에서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곱했으니까 큰 것끼리 곱했네요. 큰 것끼리 곱했고 얘는 작은 것끼리 곱했으니까 당연히 큰 것끼리 곱한 게 절대값이 크겠죠, 이 값이. 그래서 디귿은 맞네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지금은 그냥 x, y 그림 보고 크기 비교해서 단순히 보였잖아요. 자,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안 되는 경우는 이 식을 니은이나 디귿 같은 경우요. 이거를 조작을 해서 좀 변형을 시켜보는 겁니다. 변형시켜서 보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니은도 한번 해볼까요? 자, 니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y를 없애볼게요. y로. 뭐냐면 관계식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자, 요 값에 만약에 x1을 집어넣으면요. y1이 x1의 제곱과 같고요. 자, x2를 집어넣으면은 y2가 나오죠. y2는 x2의 제곱과 같아요. 다 이제 y1과 y2를 없앨 거예요. 소거시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문자가 4개.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대입을 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y1이 x1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게 x1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y2도 x2의 제곱이니까요. 이게 x2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x1과 x2의 크기만 비교하면 되겠죠. 여기서 x1과 x2, x1과 x2는 x2가 큰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제곱해도 절대값이 이게 더 크게 나와요. 이거 x1은 음수고 양수인데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이 양수인 거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디귿도 자, 요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 보면 이게 x2의 제곱이 돼요. x1 곱하기 x2의 제곱 이렇게 돼요. 절대값 이렇게 있고요. 빼기 x2가 있고 요거 y1이 x1의 제곱 됩니다. x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을 자, x1 제가 x2를 이렇게 묶어내 볼게요. 절대값 있고 자, 묶어내 보면 뭐가 남냐면 여기는 x2인데 절대값 이렇게 있다고 보셔야 돼요. 빼기 이쪽은 x1의 절대값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항상 양수고요. 이거 절대값이 있으니까 크기만 비교하면 되는데 그림에서 x2가 더 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양수가 됩니다. 양수.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확인하는 법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이 그래프에서는요. 이 그래프에서는 항상 이런 의미를 물을 때는 기울기. 자, 기울기 묻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나중에 미분 배우고 뭐 하면 또 의미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에 대한 거를 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얘를 좀 변형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킬 거냐면요. x1은 x1끼리 묶어줄 거예요. y1은 x1, y는 y끼리 x1과 y1을 같이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2끼리 묶을 거예요. 볼게요. 일단 이거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x1, y2가요. 절대값이 있겠죠. 크다 이렇게 되고 x2, y1의 절대값 이렇게 돼요. 기울기 정의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요거 x1을 넘겨요. 일로. 그럼 x1분의 y1이 나오겠죠. 이렇게 넘겨서 x1분의 y1을 만들고요. x2는 나눠서 1로 갑니다. x2분의 y2고요. 지금 다 절대값이 있죠? 다 절대값이 있으면 또 절대값 y만 x2만 1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등호가 안 바뀝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x1분의 y1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 원점에서 요 점까지의 요 기울기의 절대값 크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기울기고요. 이쪽이 의미하는 거는 원점에서 자 x2, y2, x2, y2 요 점까지의 기울기.
그래서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의 절대값이니까 크기만 비교하면 되십니다. 크기만. 어느 게 더 기울기가 더 큰지. 이거 그림 보시면 아까 요거에 대한 대칭점이 여기였죠, 여기. 그러니까 요거랑 기울기가 절대값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랑 비교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더 크죠? 이 2에 해당하는 게 더 커요. 그래서 2에 해당하는 게 더 크니까 요게 참이 됩니다. 참. 맞는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 모양으로 바꿔서 보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거 풉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래프 크기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프 크기로요. 거짓인 거 있으면 뭐 구체적으로다가 발리를 들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어떤 거 이거를 변형시키는 거. 바로 안 보일 때는 변형시키는데 변형시킬 때 이 함수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처럼 함수식 이용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이거를 완은 완끼리 묶어보는 거예요. 투는 투끼리 묶어보면 이 기울기 모양, 이 기울기 모양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보겠습니다. 58번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서는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절대값 함수네요. 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식을 만족하고요. 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 일식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좀 설명드릴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볼게요. 다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이 절대값 함수 그림 그리는 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절대값 함수는요, 기본형이 y는 이렇게 절대값 x, 요것이 기본형이 돼요. 자, 이 기본형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점을 찍어보시면요, 0일 때 0 나오고 1일 때 1 나오고 해서 이렇게 V자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 1 나오고 V자. 이걸 암기하시는 거예요. 기본형을. 암기한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1이니까 x 더하기 1 들어갔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요.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서 꺾이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 자, 요거에 대한 거 이게 평행 이동은 다 똑같거든요.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자, 이거를 이제 절대값 함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함수가 다 공통이에요. 도형이 다 공통.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를 배우면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형에서 그래프 특징들은 다 나타나요. 여기서 이 기본형을 평행 이동하면 표준형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그림 그리기 좋은 거예요. 그림 그릴 때 이 모양으로 바꿔야 되고요. 얘를 다 전개시켜 놓은 게 보통 일반형입니다. 문제는 일반형으로 많이 나와요. 일반형을 식 변형을 통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이거 잠깐 보는 거니까 이거만 볼게요. 우리 지금 방금 했던 이거죠. 절대값 있는 거. 이게 기본형이에요. 얘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꺾이는 지점이 p, q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시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이 원리가 나머지 함수를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볼게요. 요것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좀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함수, 기함수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보통 함수 하면은 이제 우함수, 기함수 있으면 같이 주기함수까지 같이 묶어서 알고 계시길 바래요. 보통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우함수라는 건 뭐냐면요. y축 대칭인 거예요. y축 대칭. 우자도 보면은 이렇게 선 거 보면 y축 대칭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외울 때 우함수 그러면 y축 대칭인 거고요. y축 대칭의 함수식은 이거예요. 요 식을 만족하면 우함수예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 요것이 그냥 fx랑 같아지면 이게 우함수입니다.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y축 대칭, 어떤 함수가 있어요. y는 fx가 있는데 자, 이걸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게 원래 함수랑 똑같다 이거죠. 즉 y축 대칭을 했는데 원래 함수랑 똑같이 나온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이 함수 자체가 f라는 함수 자체가요. 여기서 뭐 f라는 함수 자체가 이게 y축 대칭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우함수 y축 대칭이 돼야지만이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자, 어떤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얘를 y축 대칭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 함수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f라는 함수 자체가 이게 y축 대칭이 돼야 됩니다. 이 내용이에요. 필요충분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를 만족하면 우리가 y축 대칭을 함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어고요. 국어. 우리나라 말 한글. 이게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함수 그러면요. 이걸 외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학에서는. 우함수만 알면 안 되고요. 이 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우함수.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짝수 차수 있죠? 다항식에서 2차, 4차, 6차 이런 것들. 상수항도 그렇고요. 다 우함수예요.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 이런 것도 우함수입니다.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그 다음에 x 절대값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함수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함수 그러면 이거 외우시면 돼요. 2차 y는 x제곱 모양이구나. 자, 기함수 볼게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 함수입니다. 자, 원점 대칭 이것도 한번 볼게요. y는 fx가 있는데 우리가 원점 대칭을 하면요. x값과 y값과 둘 다 바뀌어요. 여기도 이렇게 바뀌고 여기도 이렇게 x도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안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해보면은 y는 마이너스의 f-x 됩니다. 자, 요게 원점 대칭한 함수인데요. 자, 요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원점 대칭을 했어요. 대칭했는데 이것이 또 원래 함수랑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려면은 뭐다? f라는 함수 자체가 원점 대칭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증명할 시간은 없고요. 제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인데 이걸 마이너스 1로 넘긴 거예요. 넘기면은 여기서는 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 그래서 자, 요게 기함수고요. 원점 대칭. 대표적인 게 홀수 차수들. 1차, 3차, 5차. 그러니까 요거 대표. 요거 기함수 그러면 이제 y는 x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x분의 1, x제곱분의 1, 그다음에 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이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확인하는 방법 볼게요. 자,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이요. 자, 여기에 x에 마이너스 x 들어가 있죠. f의 마이너스 x. 자, 이거를 뭔가 주어진 조건을 여기서 변형을 시켜봤을 때, 이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게 우함수 되는 거예요. y축 대칭. 그리고 조작을 해봤더니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는 이렇게 변형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게 기함수가 됩니다.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보고 보면 이렇게 같이 두 개 한꺼번에 하는 방법. 우함수, 기함수고요. 자, 주기함수가 있어요. 주기함수. 자, fx 플러스 p, p만큼 더했는데도 원래 함수랑 똑같죠? p만큼 갔어요. 그쵸? 평행 이동 보면 이게 뭐 x가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p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볼 때는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값이 똑같이 나온다 이거죠.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떤 주기성을 갖는다 이거죠. 주기는 p가 되고 대표적인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우. 자,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이 어떤 하나의 선 요거 대칭이에요. 아, 근데 대칭인 게 하나가 있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 y축 대칭인 거 볼게요. 우리가 이 x축 대칭은 함수가 보통 안 돼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뭐 원 같은 경우 이렇게 있는데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x축 대칭은 안 다룹니다. y축 대칭 위주로 볼게요. 자, y축 대칭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 있어요. 두 개. 그러면 요거 사이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사이에 뭐 직선을 그렸지만 아무 그림이랑 상관없어요. 자, 요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시면요. 자, 이 선을 대칭으로 보면요. 요 부분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선뿐만이 아니라 이 대칭선, 이것도 같이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또 이 그림을 얘 대칭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또 요 기준 대칭으로 보면은 여기 나머지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반복돼요. 즉 이게 뭐냐? 주기성이 나타납니다. 주기성. 그래서 이 y축 대칭인 거 두 개가 있을 때는요. 이 주기성이 발견이 되게 돼 있어요. 주기는 얼마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 길이의 2배가 돼요. 2배. 뭐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림 그리시면 그냥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주기성이 발견된다. 이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y축 대칭선이 하나 이렇게 있고, 자, 요번에 y축 선이 아니라 이렇게 점 대칭하는 선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점. 요점 대칭이다. 그래프가.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선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거는 곡선을 그려볼까요? 점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 사이에, 그래프가.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이것도 대칭이기 때문에 점 대칭 이렇게 반대로 그려지고요. 이 선도 이렇게 대칭선이 이렇게 대칭되는 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대칭하면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얘로 원점 대칭, 원점이 아니라 요 선, 점 대칭을 해주면은 또 이쪽 부분이, 요 나머지 요 부분이 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은 뭐다? 주기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기성. 그래서 이렇게 대칭인 선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 이거 2배였죠? 이 길이의 2배가 주기 되네요. 즉 여기서 볼 때는 이 길이의 4배, 4배가 주기가 되는 그런 주기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를 정확히 여기서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런 선이 대칭인 것이 2개 나타나면 주기성이 발견된다. 즉 주기함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주기값은 그냥 그림 그려보시면 나와요.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4층 연산, 우함수끼리 하는 거, 합성함수 했을 때 결과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다음에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요. 일단 필요한 것들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해볼게요. 나 조건을 보시면 지금 fx가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가 0 그랬잖아요. f의 지금 x하고요. 이거 넘어가 볼게요. 마이너스의 fx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이걸 제가 마이너스를 1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거 먼저 써볼게요. 얘 쓰면은 f의 마이너스 x가요. 요 마이너스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fx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까 말한 거 뭐야?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왔죠?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됩니다. 원점 대칭.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거를 그래서 이 원점 대칭 이걸 알고 있으면 바로 가시면 되고요. 혹시 이걸 모르세요? 자, 모르시면은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꼭 아는 함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처음 보는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거를 점을 대입해서 x, y 점을 대입해서 특징을 잡아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림에 이렇게 있어요. 1 집어넣어보세요. 1 집어넣어보면 F1일 때,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F1 하고요. F-1이 0이기 때문에 요거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1일 때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반대다. 즉 1일 때 아무거나 찍어봐요. 이렇게. 여기 찍힌다고 치면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디 찍혀야 된다? 얘랑 y값의 부호가 반대. 이렇게 아래쪽에 찍힌다는 거지. 여기 찍히면 이쪽은 이렇게 찍히는구나. 그러니까 2일 때만 더 이렇게 찍혔어요. 2일 때 여기 찍혔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요거랑 반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림 그려보면 이거 원점 대칭인 거 보여요. 원점 대칭 이렇게. 요 모양이 원점 대칭 이렇게 그려지면 또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서 점을 찍어보시면 어떤 대칭인지가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 찍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알고 계신 분은 바로 가시면 되고, 이거 원점 대칭이구나 라고 바로 아시면 되고, 이걸 모르시는 분은 점을 찍어보면 됩니다. 점을 찍어보면 원점 대칭인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이제 원점 대칭인 거, 자, 지워볼게요. 원점 대칭이고요. 원점 대칭. 다를 볼게요. f의 e-x는 f의 e 플러스 x. 자, 요것도요, 잘 모르시면 점 찍어보면 돼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점 찍어보는 걸로. 자, 예를 보시면, x가, 만약에 1 집어넣어봐요. 예를 들면, f1과 f3이 똑같다 이거요. 1일 때의 값과, 여기 1, 2, 3 있습니다. 1일 때의 값과 3일 때의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1일 때 여기 위치면 3일 때 같은 위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x에 2 집어넣어볼게요. 2. 그럼 0일 때, 2 빼기 0일 때하고 여기 2 집어넣으면 4일 때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0일 때와 4일 때가 똑같이 나와요. 0일 때면 여기 나온다 그러면 4일 때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모양이 가운데 요와 x는 2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 그래프는 x는 2대칭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 찍어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본적인 거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함수가 나오면 이렇게 점 찍어보면 돼요.
근데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에 요거 추가됐는데요. 요게 뭐냐면 원래 이 우함수 있죠, 우함수. 자, y축 대칭인 거 볼게요. f의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는 게 우함수란 말이에요. 요거 조금 평행 이동시켜서 앞에 숫자가 더 붙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함수는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 숫자가 뭔가 더 붙으면은 y축 대칭이 아니라 요거랑 평행한 거. x는 뭐 이런 거 대칭이 되는 겁니다. x는 뭐 1, x는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y축 대칭이 조금 평행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f의 x의 부호를 보세요. 이렇게 부호. 부호가 다르죠. 이렇게 마이너스 x, x 그러면 이 우함수랑 비슷한 거예요. 즉 y축 대칭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런 대칭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 부호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2 플러스 x 이렇게 있는데 이게 f의 뭐 6 플러스 x 이렇게 플러스 x 플러스 똑같으면은 이거는 주기함수가 돼요. 주기. 이 차이가 그냥 4만큼 차이 나죠. 숫자가 4만큼 갈 때마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주기함수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시 정리해드리면 부호가 똑같아요. 그럼 주기함수 되고요. 부호가 지금처럼 반대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 부호가 반대면은 뭐다? 어떤 y축과 평행한 이런 선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0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우함수 y축 대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그래프는요. 이제 다 했어요. 아까 이 절대값 있는 그래프고 원점도 대칭이 돼야 되고 x는 2대칭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점하고 선 대칭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기성이 나타날 거예요. 네, 그림을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이거 하나 잘 하면은 근데 뭐 이런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주기 함수 이런 것들 다 같이 공부되는 거기 때문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자, 요 그래프가 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꺾이는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제가 마이너스 1로. 그래서 요 점에서 꺾이는 V자인데 정의역이 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리고 원점 대칭하고 x는 2대칭도 있어요. 자, 여기 제가 2도 한번 선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일단 원점 대칭이니까 이 부분이 원점 대칭에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또 x는 2대칭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요거는 표시할까요? 3, 4, 5, 6 이렇게 볼게요. 요거가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림. 자, 그리고 요 뒤쪽 부분이요. 자, 그리려면 요 점에 대한 원점 대칭 이쪽 그리고 또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요령 좀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요 점 있죠, 요 점. 자, 요 점이 원점 대칭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칭이 이렇게 x는 2대칭이었죠? 그럼 이 선 대칭하면 요 원점 대칭도 이렇게 대칭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점에 의해서도 이 점 대칭 도형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점 대칭 도형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선도 이것도 대칭되어 있게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대칭선이, 요 대칭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이쪽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8, 1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10.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주기를 보면 아까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면 굳이 주기를 따지자고 하면은요. 자, 요 길이에 4배가 돼서 8이 돼요. 2 곱하기 4에 8. 즉, 여기서부터 따지면요. 8,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위로 2번, 밑으로 2번. 이게 주기예요, 지금. 위로 2번, 밑으로 2번. 위로 2번, 밑으로 2번. 이 문제가 조금 그래프가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요거 하고요. 문제 볼게요. 자, 마이너스 10부터 10에서요. fx의 그래프와 지금 그랬죠?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2분의 1은요, 감소함수 되겠죠? 감소함수. 이거는 0,1 지나가면서요, 밑으로 감소함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일로 쭉 이렇게 그려질 거야. 쭉.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만나는 게 없겠죠? 왼쪽은 만나는 게 없고, 오른쪽만 교점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튀어나온 거 보면 2개씩 생기겠네. 하나, 둘, 셋, 4개. 그다음 여기 5, 6개 생기겠네요. 10까지니까. 10까지니까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 문제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요령 같은 것도 좀 커지면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이런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이런 것들 그래프 잘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이해하시면은 뭐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